네,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취업 신문고 시간입니다. 네.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모두 쏘아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좀 약했는데요? 좀 약했죠? 이 마이크 떨어질 줄 알고 제가 제대로 쏘아야 되는데 농구 버전 3점 슛 버전 실패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코너를 이끌어주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십니다. Y스토리의 윤성혜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바로 여러분. 네. 여러분, 가장 예쁜 여러분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스토리 코치 윤성혜입니다. 웃지 마세요. 소품도 준비해 오셨네요. 야, 오늘은 자기소개 윤성희 대표님이 이겼어요. 제가 보니까 소품 들고 갈 때 내가 질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우리 강규리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저도 급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울아, 거울아,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재밌니? 바로 수요일에 잡매거진이 아닐까 합니다. 오, 괜찮은데요? 직접에 산거 치고 괜찮나요? 네. 재밌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조명 반사돼서 눈 멎이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급했어요, 마음이. 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예. 이렇게 또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해주시는 세 분과 함께 또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을 해결해 볼지 궁금해지네요. 자, 네. 오늘의 고민글 강규리 캐스터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고민 글입니다. 27살 여성, 지방대 공대생이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모 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를 졸업한 27살 여성입니다. 저는 모 대기업 파견직이라는 제도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설계 업무로 지원을 했고 실제 제가 했던 일은 자재 정리 관리였으며 그 프로그램도 해당 대기업에서만 쓰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몇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 대기업 파견직으로 근무할 때 연봉 2,7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오를 수 있었는데 포기하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재취업인데요.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취업 준비를 하며 토익 공부와 토익 스피킹을 준비했는데 서류를 넣는 곳에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컨설턴트에게 자기소개서를 보여드렸는데 100점 중 10점짜리 자기소개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7살 여성 지방 공대생이란 타이틀과 계약직 근무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민 상담자의 사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대기업 파견직을 다니다가 현재는 재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지금 약간 미련이 좀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한 건지 아닌지. 네. 예. 직장을 그만둔 것 그 자체는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직장을 다니는 동안 조금 준비를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계약직으로 이제 출발한 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또는 여러분들 파견직으로 출발한 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청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그렇다라면 더 절박하게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월만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자신의 현실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먼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분이 약간 조금 힘들어했던 게 예. 본인은 설계 업무를 지원했는데 자재 정리와 관리 직무를 맡았대요. 네. 이런 일이 종종 있죠. 네, 많이 있죠. 예. 뭐 인사 업무를 지원했는데 영업팀으로 바뀐다라든지 네. 아니면 일을 하고 있다가도 전혀 다른 부서로 배치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요? 그냥 다 참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럴 네. 것 같아요. 와, 재밌겠다. 오히려. 네, 아니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돈을 주고도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돈을 받으면서 오히려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원했다라고 하는 업무도 경험을 해보고 원했을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인턴을 그렇죠. 해보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열심히 관찰해서 진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직무를 내가 좀 좋은 진로를 선택하고 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정말 관찰력이라는 역량이 있는데 그걸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관찰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겠죠. 정말 생각을 바꾸니까 이렇게 또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는 좀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이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 내부의 손실도 있고 또 그 구직자 스스로도 굉장히 큰 손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근무하는 도중에 조금 더 독하게 먹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했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그럼 그거를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어렵다. 이분 한 분에 하나밖에 대답 못 하시는데 나중에 두 가지 질문을 지금. 근데 뭐 항상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 깨닫고 난 이후의 행동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 취업이 어렵다 하지만 취업한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평균 근속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취업하고 첫 직장에 어느 정도? 2년? 몇번 2년 정도 않을까 소개드렸나요? 싶은데요? 2년, 3년 2년, 3년 정도. 1년 미만이 50%? 아닙니다. 1년 미만은 아니지만 가깝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나온다는 겁니다. 평균 근속 기간이. 평균이요? 평균 근속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하인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직무입니다. 직무가 맞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연봉이 너무 낮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조직 문화와 나에 이제 맞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덕분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서로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자꾸 스펙을 보는 이유도 기업의 스펙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스펙보다 조금 더 역량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2년 계약이 끝나는 연장하지 않고 바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네. 그럼 그만두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준비들 우리가 좀 하고 있어야 될까요, 윤성혜 대표님? 네. 이제 그만두기 전에 내가 기존에 했던 업무, 직무 내용이 사장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 무기로 남으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상담했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기업에 파견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시설 관리, 그러니까 건물 관리 있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파견직으로 일하면서 주위를 유심히 살폈더니 본인에게 그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요즘 좀 따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 할 거 아닌데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찰해보니 그런 업무가 신입인 나에게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든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그 직장을 나와서 훨씬 더 높은 연봉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그런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네이버 검색 이런 거 꼭 하시지 마시고 주변에 정말 멘토 같은 분,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어떤 선배라든지 인간관계. 혹은 그렇죠. 협력업체에 있는 또 다른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좋은 정보를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분의 고민 중에 하나가 27살 여성 지방 공대생이고 파견직 근무를 해서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 싶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좀 어떤 나쁘게 표현하면 피해의식이나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내가 파견직에 있었다라는 것이 혹시 꼬리표처럼 이렇게 달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경력의 이력서에 쓰고 안 쓰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을 때 수행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땠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어떤 성과를 일으켰느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를 기업들이 더 많이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그런데
단순한 일로 아무것도 배울 게 없었다라고 2년 동안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자체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근데 이분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취업할 때 어학 성적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꼭 어학에만 집중을 하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영어 공부가 불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꼭 필요하고 특히 아직 나이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경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돼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고 있었던 업무가 있었어요. 그걸 꼭 살릴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자재 관리, 자재 지금 그 부분에 일을 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꼼꼼함이라든지 이런 역량 중에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에피소드, 사례 이런 것이 있는지를 좀 염두에 두고 그것을 정리해 보는 거 이런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두 분께 다양한 것들 좀 여쭤보고 있는데 네. 근무할 때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무할 때 태도 당연히 나쁘면 안 되겠죠. 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드라마 장거래에서도 보면 미생. 미생 죄송합니다. 예. 라고 하셨죠. 장거래. 예. 2년 이내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했지만 서로가 이제 같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허드렛 일처럼 재미없고 막 이런 일이 있더라도 윤성희 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밌다, 너무 재밌다라고 다른 사람이 미친 듯이 바라볼 정도로 좀 즐겁게 일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읽어본 그 원본 사연에는요, 이 지원자가 건설환경공학부를 나와서 자재 정리와 관리 등의 일을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건설환경공학부 전공자들은 시공사나 엔지니어링 회사 그리고 공무원 등 취업 반경이 좀 넓다고 들었습니다. 좀 이분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다양한 진로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진로는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전공 관련한 공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좋고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역량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다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구나 찾으시면 그때 이제 집중하셔도 괜찮은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잘하는 것들, 남이 나를 좋게 평가하는 것들, 그쪽을 집중해 보셨으면 저는 권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재 관리를 하면서 한 2년 동안 일단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본인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사실 그 2년 동안 배운 것도 많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장점들을 좀 본인이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까요? 사실 이분의 원문글을 다 봤을 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장점 혹은 내가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다 이런 표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얘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즐겼을까 혹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장점이 있다라고 스스로 느낄까 분명히 네. 있을 건데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장점을 이제 찾을 필요도 있고 또 자재 관리 그리고 자재 정리 이런 업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점 혹은 요구하는 장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함. 네. 성실함은 모두 다 포함되겠지만 예. 꼼꼼함. 꼼꼼함. 네, 예를 들어서 자재 관리나 자재 정리 업무를 했었는데 성격의 장단점을 적는데 단점에 저는 덜렁댑니다. 라고 적는다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정도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꼼꼼함이 중요하다. 예. 또 뭐가 필요할까요, 교수님? 꼼꼼하고 또 아무래도 수리력이 좀 있어야 되지 수리력. 않을까. 예. 그런데요. 자재는 굉장히 또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신뢰감과 정직성과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었던
그런 에피소드나 사례를 적절하게 언급하시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얘기 조금 더 덧붙이면 네. 자재관리 정리, 신입일 때는 관리 정리 정도까지만 하지만 보통 자재관리 정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경력이 되면서 구매 쪽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구매라는 부분 할 때 대기업일수록 어떤 좀 이렇게 구매를 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뭔가 신뢰감 있게 일종의 뇌물 같은 거 많이 받지 않고 정말 책임지고 할 수 있겠는지라는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입사 후엔 다양한 역량이 중요하지만 그전에는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의 자기소개서는 100점 중에 10점이라는 소리를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예. 근데 윤성혜 대표님이 또 글쓰기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좀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면 100점 만점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글쓰기에 소질이 있는 것과 자기소개서 100점을 맞는 것은 엄밀히 전혀 다른 네. 얘기입니다. 예. 우리 생각을 해보면 회사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 글을 적을 일도 없는 업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굳이 글쓰기 역량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뽑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꼴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제가 사례자의 자소서를 보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의 자소서에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꼼함이든 추진력이든 혹은 신뢰감이든 이렇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키워드에 관한 구체적인 에피소드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에피소드. 네, 그렇죠.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 있을 있었겠죠.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내가 2년 동안의 업무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 이게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인데요. 구체적인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제대로 찾는 거 이거 한 가지 정도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교수님 또 고민 상담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실까요? 이 고민 상담자가 연봉이 2,700 받다가 이제 3,300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았다라고 아쉬워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게 자꾸 연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이제 벌어진 것도 사실 실력과 능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자꾸 연봉에 초점을 맞춰서 더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자신의 실력과 역량을 늘리지 못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배울 수 있고 자신의 경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직장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따뜻한 위안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조금 따끔한 독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호! 잠시 후에 따끔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예, 잠시 후에 어떤 따끔한 독서를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예. 자, 다음은 취업신문고 마지막 공식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가 만약 이 고민 상담자라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나라면. 여러분의 상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리 씨도 예. 이분과 좀 연배가 비슷한데 네. 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이 처음에 당연히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데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이 타이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좌절을 맛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은 있고 처음부터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새로운 시작을. 네, 예, 네. 예, 예. 정철상 교수님은 만약 이 고민 상담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호. 저라면 아무 걱정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막 따끔한 막 말을 했지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27살이거든요. 예. 거기다 경력이 2년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무엇든지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으면 여성 최단기 사상. 예. 그래서 임원이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부지런히 전문 역량을 쌓고 부지런히 인맥 쌓고 부지런히 경험 쌓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당한 태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정신이 도전 정신만 있다면은 이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네. 얘기인 거죠. 아, 좋습니다. 이것도 힘이 될 것 같고요. 예. 윤성혜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다. 사람. 네네. 일단은 연봉을 신경 쓰지 않고 교수님 말씀처럼 연봉 신경 쓰지 않고 어떤 회사든 뭐 이미 그 퇴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서 내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정말 좋은 정보나 정말 좋은 어떤 내가 마인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사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판을 받도록 노력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은 이후에 커리어 로드맵을 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중요한 기회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세 분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정철상 교수님께서 독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의뢰인의 고민 해결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깔끔하게. 네. 지방 공대생이 지방 공대생이 고민이라고 말하는 27살의 여성 취업 준비생에게 오늘의 고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취업보다는 보다 강렬한 열정으로 살아나가겠다라고 다짐하라! 일단 이분은 정신 상태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요. 생각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철상 교수님의 우렁찬 기운을 잘 이어받아서 좀 꼭 좀 재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처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철상 교수님의 커리어 노트 블로그, 이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블로그 주소로 방문을 하셔서요. 고민 상담 Q&A에 비밀 댓글에 취업 신문고라고 밝히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성애 대표님께 고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ceo@story랩go.kr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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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